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한덕수 대행의 지금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 지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꾸 이 한덕수 대행의 어떤 출마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민주당 사람이에요. 정대철,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분이 지금 보수 후보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무슨 다 출연 배우들이 손학규 뭐 해서 다 민주당 쪽에 몸을 담았었던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페북을 한번 그날 쓰긴 했는데 그날 기사에는 심지어 정세균과의 연대까지 물론 본인은 이제 그에 대해서 부인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그게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지역구 인천 서구갑에 민주당 국회의원 김교웅 의원이 바로 정세균계예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가 그 우리 두근두근 박상수방에도 올렸어요. 그 기사를 올리면서 정세균계의 김교웅 의원은 우리 당으로 오는 건가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 이낙연은 문재인 대통령 때 총리, 그렇죠. 정세균도 문재인 대통령 때 총리, 정대철은 DJ계의 핵심, 그렇죠. 그리고 손학규도 역시 민주당 출신. 근데 이분들을 윤 어게인을 외치시던 뭐 분들이나 우리 윤상현 의원이나 장동혁 의원이 따르면서 보수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가 그 페북에 삼총리의 난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 한덕수 총리를 가운데 두고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와 정세균 총리가 좌우에 포진한 뒤 좌파몰이를 해대던 친윤들이 뒤를 따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수라 한다. 그런데 내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세균계 민주당 김교웅 의원은 어디로 가시나 죽은 따라 우리 당으로 오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그러면 당협을 김교웅 의원한테 내놔야 되나요? 자, 근데요 이게 지금 중요한 외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덕수 대행이 본인이 통상 전문가라 그러면서 사실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 이걸 지금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최상목 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을 이제 미국 보내서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협상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발표한 게 뭐냐면 공식 협상은 7월달 이후에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 협상을 끝내서 선거 운동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 한국이 그러니까 이 대표들이 와서 실제로 우리나라하고 협상을 할 때 한덕수 대행이 이거를 협상의 어떤 성과 이거를 뭔가 어떤 대선의 어떤 마중물로 쓰기 위해서 뭔가 미국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지금 그 의혹이 지금 일고 있어요. 네, 저기 그 자세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전에 뭔가 합의를 이루어서 굉장히 서두른다. 그래서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거, 그거를 대선에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른다. 저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과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그거를 선거운동의 기반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국무총리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공적지를 활용해서 선거 캠페인의 재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선거 캠페인에 강력한 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 말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관권 선거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과 우리가 관세 정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야 됩니다. 한동훈 후보가 몇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맹과 이런 것부터 떠나서 우리의 국익이 최선이다. 그걸 지켜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걸 자기의 출마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협상을 조기에 어떤 결론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가 아닌가요? 정말 큰 문제고 제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가도에
크게 봐서 두 가지를 계획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이제 국내적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보수재판관 2명을 임명시키는 걸 관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인 후보자를 넣음으로써 역시 친윤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다라는 것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가처분 9대 0으로 무산이 됐죠. 그게 무산이 되고 나서 제가 계속했던 이야기가 이제 한 가지 카드가 더 남은 것 같다. 바로 트럼프와의 관세 협정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와의 관세 협정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 마무리를 하고 대선 후보 출마를 할 경우 뒷바람을 좀 받을 걸로 보였는데 교황께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협정을 하러 가는 길에 교황께서 돌아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바티칸으로 가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아하. 그래서 이게 엇박자가 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해주는 그 보도가 이 보도지 않았는가. 이게 누군가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반발하고 있는데 네. 만만한 한국하고 일본하고 먼저 협상을 끝내서 뭔가 이제 성과를 확 보여주려고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성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건 눈치 보면서 조금 끌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자기 선거 지금 대선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협상 내가 했다.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앞으로 이 대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어떤 이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 법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번에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단일화를 그냥 한다 그러면 이 당원권 침해라는 부분이 문제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77만 명이 되는 당원들이 두 차례에 걸친 투표를 통해서 결국 자기 후보들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덕수 대행은 가만 앉아 있다가 부전승으로 올라와서 그냥 그 이긴 후보하고 홀라닥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 당원권이 침해됐다. 네. 이 소송하면 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거는요.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과도 정의로워야 되지만 그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듀 프로세스라는 게 민주주의에서는 아주 키워드입니다. 적법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뭐예요? 진짜 우리가 제일 그 흔하게 쓰는 비유법이 상차려 놨더니 자기 상차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숟가락 들고 나도 같이 먹자. 네. 그리고 아까 한동훈 후보는 SBS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라톤 41점 몇 킬로를 뛰는데 40킬로까지 택시 타고 와갖고 나머지 같이 뛰자. 그래갖고 그거 승부 보자. 네. 이거랑 뭐가 다르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네. 국민의힘이 공당이에요. 이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 8조에 정당은 그 목적 및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전에요. 2013년인가 통진당 그 위원정당으로 해산할 때 바로 그 조항이 네. 그 통진당의 그게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당 민주주의를 우습게 알고 단순히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당 민주주의의 그 민주적 그 절차, 질서 이런 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불러서도 무임승차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 불교 방송 라디오 나갔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 무임승차 이런 논란도 있고 그러니까 한 대행이 만약에 출마 선언해갖고 하면은 먼저 해야 될 숙제가 있다. 네. 하하 연대를 맹글어 와라. 하하연대. 예. 하바드끼리. 이준석하고. 둘이서 알아서 해오라. 그럼 뭐 자기 정치력을 보여주고, 나도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미쳐내갖고 이제 이준석하고 하하연대 엮어 왔으니까 이거 우리 한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뭐 좀 고려할 만한 뭐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덕수 측에서요 전혀 그런 거 생각 않고 그냥 여기 묻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묻어가려고. 여러분 이 노름판도요 최소한 그 게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려면 네. 노름판에도 들어올 때 자기 돈 들고 와야 돼요. 네. 아니 근데 중요한 대선판에 지지율을 들고 오든지 그리고 지금 다른 후보들은 3억 내놓고 지금 토론 몇 번 했습니까? 홍준표 후보 건강도 안 좋은데 그 3시간 동안 서서 토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문수 후보 그 노구를 끄고 네. 토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고요?
본인이 돈을 들고 왔습니까? 지금 뭐 지지율을 들고 왔어요. 당에 그동안 기여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나 게임에 넣어줘. 그러면 다 이건 내 거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신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원권 침해 요거 굉장히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현중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당원권 침해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게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내보낼 때 그때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비대위 체제가 바뀔 때 맞아요. 바로 이 당원권 침해를 이유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설립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해 준 바 있습니다. 당원권 침해가 그냥 그 말로만 나오는 그냥 그런 어떤 선언적인 그런 게 아니라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으로 들어와서 뭐 여론조사로 단일화한다 이런 소리 할 때 당무 우선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당원들이 뽑은 대선 후보입니다. 당원들이 뽑은 대선 후보인데 콘클라베식으로 가둬놓고 흰 연기 피우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우리 당의 후보입니다라고 선언한다든가 아니면 당원들의 저기가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오직 여론조사 100%만으로 한다라던가 하게 되면 당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해 준 바도 있다. 그러니까 제발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고작 한 달여 남은 이 대선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낙연 후보는 그냥 끝까지 뛰게 하는 게 이재명 후보표를 갈라먹는 겁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랑 뭐하러 단일화를 합니까? 끝까지 뛰게 하면 되지. 그렇죠. 그 지금 신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 좋네요. 하하 연대를 만들어 오기라도 한다면 아니 지금 이준석이 얼마 전에도 라디오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야멸차게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하버드 출신이라고 한 그죠? 총리가 만나자면 만나겠대요. 그러면 한 총리가 그 이준석이라도 단일화를 해온 다음 우리한테 얘기를 하던가. 그렇죠.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이게 당원권 침해 가처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 후보가 되면요. 당무 우선권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권한을 후보가 가지게 돼 있어요. 즉 협상 권한도 다 후보가 가집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 공건 지도부는 마치 그게 자기들한테 있는 것처럼 지금 어제도 뭐 큰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세 번째는요. 이 추대 방식이 선거법상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중대한 정당 민주주의 훼손 혐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한대행이 출마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한대행의 한 행태가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즉 그 본인이 통화한 거 어디 행사 간 거 이걸 전부 다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서 직권남용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법적 시비가 걸려버리면 네. 이거 뭐 띄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족쇄를 몇 개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 한덕수 권한대행과 동기동창인 분이 계세요. 네. 유인태 전 사무총장입니다. 네,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감독님 그 기사 있으면 하나 좀 띄워주세요. 네, 뭐라고 했냐? 개뿔이 무슨 한덕수가 이재명 꺾을 메시아로 보는 건 국민의힘의 허상이다. 네. 허상이다. 그러면 한덕수에서 개뿔이 무슨 개뿔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직격탄을 날렸어요. 네. 그리고 한덕수가 원래 저렇게 부안해동하는 사람이 아닌데 뭔가 지금 씌워진 것 같다. 네. 그 오랜 친구인 유인태 사무총장이 저렇게 평가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쭉 뭐 한 네 가지 빠른 시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하나가요. 다 법적 시비가 걸릴 수가 있고 소송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뛰어보기도 전에 전부 다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아니 정당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후보를 내기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있는 게 정당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정당이 정말 불임 정당이 되어버리면 그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이 대비책도 없이 무조건 지금 한대행하고 저렇게 하겠다는 그 친윤의 발상은 결국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차 저지선 김문수, 2차 저지선 한덕수, 누구 저지선? 한동훈 저지선입니다. 그게 바로 본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승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장동혁처럼 무조건 한덕수만 이야기하잖아요. 왜 1차 저지선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1차 저지선 무너졌고 나경원 무너졌죠. 그러면 이제 나경원 무너졌고 그다음에 저 김문수 무너지고 네. 마지막 남은 한덕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덕수로 지금 이 한동훈을 막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말 만약에 소위 말하는 그 한동훈을 따른 뭐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이 비슷한 행동 중에 하나를 만약에 이 당 밖에 있는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아마 해당 행위라고 난리가 그럼요. 났을 겁니다. 정말 진짜 딸렸을 거예요. 예, 난리가 나고 그냥 당에서 있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뭐 여기는 지금 뭐 다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입니다. 그 당원들이 당원권 침해로 법원에 가져가잖아요. 요즘 법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해준다라는 걸 이미 지난번 이준석 대표 때 사례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1차적으로 당원들이 내일과 모레 투표해서 당원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2차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행동들을 이 구태들이 나서서 하려고 한다면 역시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 당원이 아닌 당원을 그런 의사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전 진짜 어제 방송 보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김문수 캠프에서 나왔는데 한덕수 얘기만 하지? 하는 생각이 이런 행동들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당원들이 보여주셔야 된다. 이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민 먼저 캠프가 이 한동훈 캠프죠. 네. 근데 좀 전에 뉴스가 국무총리실 비서실에 홍종기 민정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되면 국민 먼저 캠프에 네. 합류할 예정입니다. 예, 한동훈 캠프로 오기로 아, 했습니다. 예. 아니 저쪽 안 가고 네. 착각한 거 아니죠? 아, 맞습니다. 한덕수로 건 네. 아니고. 지금 오. 뭐 그 속보가 떴어요? 아니 알림이 떴네요. 우리 네. 홍종기 실장님이 네. 이수정 교수가 지역구로 출마했던 네네. 바로 그 지역구에서 오래 당협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셨군요. 그랬는데 제가 왜 홍종기 실장님을 아냐면 이수정 교수도 저와 같이 영입인재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영입인재들은 당에서 은혜를 좀 받은 게 있죠. 네. 그래서 이수정 교수가 그 지역구에 거기가 이제 본인이 이제 교수를 생활을 하시던 곳이니까 네. 거기에 이제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그 텃밭을 다지던 홍종기 실장님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이게 다투지도 않았어요. 이수정 교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실에 들어가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캠프로 이렇게 합류를 하시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정말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를 해오셨던 분입니다.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니 한덕수 그러니까 본 줄 저분도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보좌하던 분 아니에요. 네. 저분도 다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을 하다가 심판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선수를 뛰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러한 결심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뭐 순리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빠른 시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